다시 x사승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음?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만 있으니까 보기차식이라고 부르고 는영이 붙어 있으니까 보기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그 내신고쟁이로 치면은 지금 내가 대충 봤을 때는 524번, 522번, 523번 세 개가 다 같은 문제거든요. 다 같은 문제인 것 같아. 다 같은 유형인 것 같거든. 그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보기차 방정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다? 치환을 해서 풉니다. 알았죠? 그래서 치환을 해보자.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져 있던 방정식이 뭐가 돼? t제곱에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됐을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무슨 걸 가지세요?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실근 허근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바로 판별식만 가면 되는가?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돼. 자, 간다. 일단 x가 실수인데 t가 허수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실근이면 얘도 실근인 것까지는 맞아. 근데 진짜 아무런 실근만 가지면 되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t가 어떤 양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양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누가 양수란 얘기야? 결국은 t가 양수란 얘기는 x제곱이 양수가 되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t가 어떤 양수 3이 나왔다. 그 말은 t가 3. x 왜 그래? 아니야. 갱디야 놀래라. x 제곱이 3이 되자. 그럼 x는 뭐 나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더. 예를 들어서 t가 양수 4가 나왔다. 그 말은 x 제곱이 4가 나와야 되니까 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항상 두 개가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t가 0이 나온다고 쳐봐. 그 말은 뭐야? 누가 결국 0이란 얘기야? x제곱이 0이라는 값을 가지도록 하는 x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x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x는 누구 나와? 0, 0이라는 그렇지 중근이 나오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t가 만약에 실수는 실수인데 어떤 실수? 음의 실수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뭐 나와? x제곱이 그 음수값을 가지라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t가 뭐 음수 4라는 해를 가졌다. 그 말은 x제곱이 음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2라 그랬냐 방금? 마이너스 4라 그랬냐? 마이너스 4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뭐가 나오게 돼? 허근이 나옵니다. 알았나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냐면 요거를 먼저 하고 가자. 자, 이거는 비슷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 x 이거는 안 써도 돼. 뭐 책에 남기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자, 요 방정식이 주어져 있음. 이번에도 역시 뭐야? 4차항, 2차항 상수항이니까 역시 보기차 방정식. 근데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래.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t제곱의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의 t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은 0이라는 게 나오면서 t가 무슨 걸 가져야 된다? 아니죠. 서로 다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4개의 실근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양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음? 근데 4개의 실근이 모두 달라야 돼. 그럼 만약에 얘가 양수근으로서 3과 3이 나오면 x 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풀마 루트 3과 풀마 루트 3이 나오면서 중근이 나오게 되지. 맞죠? 루트 3이 중근, 마이너스 루트 3이 중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도 뭐야 된다? 서로 달랐어야 된다. 그래서 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된 거이? 양수근,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럼 뭐야? 실근의
부호 유형이 된 거지. 어떤 거? 합과 곱과 판별식을 봅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때 설명했니 안 했니? 실근의 부호, 그 다음에 근의 분리. 자세하게 얘기 안 했죠. 오늘 이제 거기까지 좀 가려고 함. 알았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양수근을 가지세요라는 문제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문제는 이것도 또 마지막 답까지 구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거 선택해가지고 좀 내리고 싶다. x제곱이 뭐다? 아이고, x제곱이 뭐다? t다. 치환했다 치자. 그럼 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뭐가 됨? t제곱에 플러스 2로 묶어줘도 좋고 t 플러스 10-5a는 0. 자, 그럼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한 근이 뭐다? 양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근데 가끔 질문을 해요. 선생님, x가 허근을 가져도 제곱을 하면 어차피 허근이니까 허근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얘가 하나의 허근을 가지게 되면은 계수가 실수기 때문에 얘도 허근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다른 네 허근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음.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반드시 음근에서 나오는 허근이 나와야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것도 뭐야? 두 근이 모두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무슨 내용?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으로 넘어온 겁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원래 사실을 설명을 뭐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나오는 좀 고난도 문제, 고난도 유형을 몇 개 좀 설명하려는 게 오늘의 수업의 목적이거든요. 어차피 질문도 많이 없으니까 바로 수업을 한다 치고 좀 고난도 유형을 몇 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알 거야.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자리가 없는데? 요즘 지워도 돼?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양근, 음근에 대한 실근의 부호로 넘어가야 되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 실근의 부호 유형입니다. 알았죠? 요즘 지울게요. 쟤는 남겨놓고. 자, 뭐냐면요. 2차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신고생에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막 쪼개놓고 유형별로 풀이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문제집은 아니라서 제가 약간 숨어는 있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제대로 푼 것 같아서 내가 따로 설명은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고 일단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들이 이것이 실근의 부호이다 아니다를 아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함. 그래서 문제의 예시부터 딱 얘기를 하자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하자?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라는 말을 해주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근의 부호 문제.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실근에 대한 부호를 보여주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라는 문제도 결국 부호가 있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요 문제가 이거에 해당하고 이 문제가 위에 거에 해당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뭐다? 실근의 부호 유형이구나 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인 거를 알았다면 너희들의 풀이는 딱 세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합과 곱과 판별식. 그래서 이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은 사실은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집을 보면은 총 2번 등장합니다. 문제집에서. 언제 한번 등장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2차 방정식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왜? 근각에서 관계랑 판별식이니까. 맞죠? 거기서 한번 등장을 하고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와. 연립 부등식을 풀거나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초반부겠죠. 거기서 이제 원래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은 이번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많이 내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뭔가 섞여 나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이 이번에 시험에 당연히 모든 학교들이 안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지금 다른 반들은 미리 하고 있고 우리 반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마지막에 몰아놓은 겁니다. 알았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고난도 유형이랑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오는 고난도 유형들을 몇 개 좀 섞었음. 오늘 내용은. 자,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이 실근의 부호면 뭐다? 합곱판을 봐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들을 전부 다 뭐다? 합곱판을 보자라는 거지.
그럼 합곱판을 보면은 뭐가 나오는데 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고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 얘들아 양수 두 개 더하면 합은 어떻게 되겠음? 당연히 양수겠죠. 그렇지. 곱도 음수 두 개 더하면 곱하면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면은 곱하면 근데 더하면 모르죠. 그죠? 모르죠. 그래서 얘는 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왜 안 본다 합을 몰라서 안 본다라는 말 잘 기억해놔. 왜? 알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식은 얘들아 양수라는 말이 무슨 수게? 그렇지. 정확합니다. 실수라는 거예요. 양수라는 거는 실수에서만 등장합니다.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도 양수음수 아니에요?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거는 존재하지만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양수와 음수라는 거는 0보다 크다 작다잖아. 근데 i는 허수기 때문에 0과의 대소 비교는 불가능하거든. 허수끼리 대소 비교 못하는 거 알죠? i가 커요, 이 i가 커요? 몰라요. i가 커요, 마이너스 i가 커요? 모른다고요. 부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양수 음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소가 불가능하거든. 어쨌든 그래서 양수라는 말 자체가 0보다 크다는 말이기 때문에 실수.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도 마찬가지, 부호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 짜자잔, 짜자잔. 알았죠? 자, 그런데 부호가 반대인 거에서는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0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근이거든. 그럼 0보다 크면 되는데 참고로 얘는 본다 안 본다? 또 안 봅니다. 이번에 안 보는 이유는 물론 봐도 상관은 없다. 보면 틀린다는 건 아니야. 왜 안 보냐면 곱이 음수란 얘기는 결국 근과 계세 관계니까 A분의 C가 음수란 말을 하고 있지. A와 C를 나눠서 음수란 거는 A와 C를 곱해도 음수란 얘기고 판별식을 보게 되면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면서 B제곱은 당연히 0 아니면 양수인데 AC가 음수면 빼니까 무조건 뭐 하고 있어? 이미 AC가 음수란 거에서 양수가 나와버렸지. 근데 굳이 내가 또 양수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판별식은 중복돼서 봅니다. 자, 그럼 결론. 실근의 부호에서 양근, 두 근이 모두 양수, 음수라고 주면은 합곱판을 보고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합은 기본적으로 안 보고 곱만 보면 됩니다. 판별식도 볼 필요 없어요. 근데 합을 안 보는 이유는 몰라서 안 보는 거니까 알게 해준다면은 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알았죠? 판별식은 안 볼 거고 계속. 알았죠? 이게 실근의 부호 유형입니다. 쉽죠? 별거 아니죠? 그럼 지금 이 문제로 돌아와 봐.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부호가 어때? 달라요. 그럼 뭐야? 곱이 음수 하면 끝나는 거야. 답은 2. 알았죠? 알았죠? 요렇게 넘어오는 거고 그 밑에 문제만 이거는 만약에 이걸 만났다 치자. 서로 다른 내실근이다. 그러면은 T로 치환을 했더니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두 개의 양근이 나왔으니까 뭐 봐야 돼? 합도 봐야 돼요. A 플러스 1. 두 번째 곱도 봐야 되는데 이미 제곱 더하기 3이니까 이미 양수. 내가 조절할 필요는 없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식. 에서 뭐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갖다가 빼야 돼. 자, 원래는 크고 나왔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내가 해석하다 보니 서로 다르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양수. 됐죠? 그러면 전개해주면 A는 1보다 크다? 얘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둘이 겹치는 거 찾아주면 이거겠지. 뭐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알았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좀 궁금해진 게 있음. 524번 질문 없니?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래요. 자, 지금 요거 풀어보세요. 다시 제대로. 이제 배웠잖아. 네, 제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524. 자, 일단 어쨌든 치환을 합니다. 맞죠? x제곱을 t로. 그래서 뭐야? t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a4승 마이너스 8a 제곱
빡 플러스 2b제곱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18는 0. 자, 됐다. 근데 여기서 뭐야? 허근을 가지고 x가 허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지래. 얘들아, 중근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됨? 그렇지. 그래서 x제곱이 0 되면서 0이라는 중근이 나와야지. 요거잖아. 지워버렸네. 어쨌든 그리고 두 허근을 가지려면 뭐였지? t가 그래서 얘는 무슨 근? 음근 하나와 0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0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돼? 곱이 0일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음근 때문에 음근과 0 같이인데 어쨌든 음근과 0 때문에 합은 마이너스 a인데 음수가 나와야지. a가 양수란 얘기다, 그렇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랑 비교 한번 해볼까? 완전 역시 안 되지. 아, 되네. 에이, 뭐야. 그럼 괜히 고민했네. a의 4승 마이너스 8a 제곱에 플러스 얼마? 16. 그렇지. 그 다음에 2로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1. 그러면 딱 떨어졌잖아. 약간 무슨 느낌이야? 부정방정식 느낌 나나? 오늘 부정방정식도 할 거야. 어쨌든 뭐 부정방정식이 뭐지 싶은 사람들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어쨌든 A는 그렇지 양수 2, B는 1 나왔고,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 3. 4번이 됩니다. 4번. 알았죠? 요렇게 하는 거 아까 그거 그 보기차 방정식이랑 지금 이거랑 잘 섞어 놓고, 알았죠? 잘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만 하잖아. 연립 부등식까지는 안 가니까.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용어가 조금 나랑 다른 식으로 쓰시는 쌤들이 많아서 쭉 끝까지 들어보면 뭘 말한 건지는 알 겁니다. 아마 대부분 했을 거예요. 지금 너네가 해왔던 반들이 그렇게 쉬운 반들이 아닐 거라서.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명칭은 요즘은 사실 근의 분리라는 명칭도 쓰긴 쓰는데 너무 좀 옛날 명칭이라 요즘은 문제집들이 마플도 그렇고 실근의 위치라고도 많이 하고 실근의 크기라고 하는 문제집들도 꽤 많이 생겨나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이 보통 우리나라 교과서처럼 쓰여왔잖아. 그치? 개념서에 거의 뭐 표본처럼 쓰여왔는데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이 원래 처음에 홍성대 씨가 가지고 온 거는 본인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집필을 하신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어떤 수학 교재를 번역을 하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명칭이 근의 분리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옛날에는 좀 우리나라 수학이 그 한자로 된 용어들이 진짜 많았음.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수원 해본 사람들은 그 정수부분 소수부분 상으로 해서 그 녀석도 옛날에 막 지표와 가수라고도 불렀었고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슬슬 한글 명칭으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얘도 사실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 이제는 근의 분리라는 명칭이 정석에서부터 출발해서 좀 시작되다가 요즘은 이 명칭을 사실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좀 다르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너희들이 유형 이름은 안 외우니까 뭐냐면은 결국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판축일 거야. 한판축. 그걸로 보통 알고 있을 텐데, 자, 일단 근의 분리도 근의 분리라는 문제이다.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문제의 예시부터 먼저 설명을 쭉 해줄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등장했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거는 지우자. 자리 차지한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통 나오냐면 두 근이 모두 뭐 하세요? 1보다 크세요. 또는 뭐 2보다 작다 이런 것도 있다. 두 근이 모두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라던가 또 어떤 문제들은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 라던가 또는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뭐 이런 용어들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근의 분리 유형입니다. 자, 그럼 너희들은 이 문제를 쓱 보자마자 이거 근의 분리네 라는 거를 파악을 했다면 너희들의 풀이는 한판축이 아니야. 근의 분리라는 걸 파악을 했다면 실근의 위치나 실근의 크기라는 걸 판단을 했다면 제일 먼저 해주는 건 뭐다?
함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문제 하나 예시 들면서 갈게요.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을 해놔. 해놓은 해석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한판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판축 한판축이라고 보통 모든 쌤들이 다 설명하시긴 하시는데 그냥 한판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쟤는 방정식에서는 합과 곱 그리고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라 그냥 쓰면 되지만 우리는 방정식을 만났는데 함수값은 함수잖아. 축의 방정식도 함수잖아. 그래서 함수로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함수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한판축. 그래서 한판축보다 중요한 건 그 앞에 그림 그리는 거. 요걸 이제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자, 그래서 잠깐 마플 시너지 다른 화면 좀 킬게요. 그거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아까 올라온 거. 그 슈퍼 채팅 버튼이랑 이 얘기한 거. 응, 있었어도 안 썼을 거면서 괜히 없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전지현이라는 아이가. 이상해. 있었어도 안 쓸 거잖아. 그지, 지훈아? 여기가 아닌데? 그지, 지훈아? 대답을 안 해. 어디 있더라? 크크? 여기 있다. 자, 이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도록 하는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도록 하는 뭐 이런 문제들. 알았죠? 딱 보자마자 근이 분리라는 거 알겠음? 근데 여기 유형 이름을 보면 근의 위치와 판별의 판별은 뭐야? 어쨌든 근의 위치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보통 요즘 많이 쓰시는 명칭들. 근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었지만 실근의 부호 뒤에 뭐 붙어 있어? 1 붙어 있지. 1.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1부터 해야 되는데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건가 봐. 어쨌든 지금 이 녀석은 어느 단원에 있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 그쪽 파트에 있는 문제인 건데 요게 이 교재 마플 시너지도 저기 여러 가지 부등식이 2번 하면서 다시 등장할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도 기본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빨간 색깔 내가 설명한 거 있지. 요걸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자, 가자. 이미 뭐 다들 할 줄 알겠지만 내가 했던 거랑 또 다르게 공부해 왔을 거라 지금 보자고 하는 거임. 어쨌든 너희들은 그냥 쓸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걸 딱 보자마자 뭐 실근의 부호라는 걸 알았다 치자. 미쳤나 보다. 근의 분리라는 걸 알았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바로 뭐 해야 된다? 근의 분리니까 뭐 하자?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시는 명칭이 보통 함수화라는 명칭도 많이 쓰심. 자, 어쨌든 함수로 해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좌변을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만드세요. y를 붙여주는 거야. 나는 보통 fx로 합니다. 그리고 우변도 뭐예요? 는이라고 붙여줍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했던 고차 말고 그 전 단원에서 했던 어떤 문제거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나오는 게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고 하면서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라고 하면은 뭐 특정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등식입니다라는 방정식 자체의 정의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하자 그랬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서 정리해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라고도 기억을 하라 그랬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로 넘어오는 거야. 두 함수로. 그러면서 말 그대로 두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뭐 해주는 거? 지금은 방정식에 대한 명칭이니까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바꿔 써주는 거. 그거를 나는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어쨌든 등호다.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교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이 방정식에 대한 명칭들을 교점이래. 함수로 만들어 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뭐로 해석함? 서로 다른 실근이 뭐야? 교점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모두 뭐하다? 1보다 크다. 근데 그는 x값이고 x값은 크다 작다라고 하면은 교점 좌표 평면상에서는 x좌표가 큰 게 더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요거 노란 색깔 한 줄 써주는 이거를 나는 그냥 해석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은 뭐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친절해 보이려고 그림을 그려놨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원래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저 이차함수를 그려요.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쓱. 그리고 파란 색깔 함수 그려요. y는 0이니까 뭐야? x축. 쓱. 그래서 그 두 개의 교점이 뭐 해주세요? 모두 1보다는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세요. 그럼 1이 더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림 그린 거야. 저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뭐뭐 읽어주자? 한판축. 한판축. 알았죠? 자, 갑시다. 함이 뭐고 판이 뭐고 축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판은 뭐 너무 뻔한 판별식이고 함은 뭐냐면 함수값의 부호이고요. 축은 축의 위치입니다. 정확하게는. 알았죠? 그래서 함수값이든 축이든 비교 대상이 지금 저 그림에 비교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 하나 딱 찍혀 있잖아. 누구? 1. 저 1과 비교하라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함수값 한번 보자. 함수값. 함수값은 뭐? f라는 함수에 1을 넣어보자는 거지. 왜? 함수값은 y좌표고 y좌표는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1을 넣었더니 어때? 위로 올라가네? 맞죠? 그럼 뭐야? k-5인데 그게 뭐 하자? 위로 올라가자. 양수가 되자. 그 다음에 판은 뭐겠어? 판별식이죠. 그래서 뭐야? 4분의 d. 9-k 나오죠. 판별식은 뭐야? 서로 다른 두 교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마지막 축. 지금 빨간 색깔 이 함수의 축의 방정식 뭐임? 3이죠. 자, 원래는 이 3도 3이 아니라 보통 뭐 3k, 2k, k-1 이러면서 식으로 보통 나올 거야. 근데 그거를 식으로 만들려면은 판별식에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 2차 부등식이 나와야 돼서 지금은 안 냅니다. 지금 너네 요번 시험에서는 기말고사 때 나올 거예요. 알았죠? 2차 부등식도 해야 되고 뭐 연립 부등식도 해야 되고 다양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말 때 나올 거고 지금은 그래서 축은 거의 쓸모는 없을 텐데 어쨌든 항상 확인하세요. 어제는 3이 어디에 있다? 비교 대상 자체가 누구밖에 없다고?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지. 1보다 크잖아. 근데 이미 크잖아. 우리가 뭔가 K의 범위를 조절할 필요는 없지. 그럼 너희들은 이 두 개만 푸시면 됩니다. K는요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근의 분리라고 하는 유형이고 다시 한번 근의 분리는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파악을 한다.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 해석된 걸 바탕으로 그림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한판 주. 알았죠? 자,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오늘 하려고 하는 유형 중 하나거든. 지금 이 문제 풀어볼래요? 554번 이거 지워줄게. 알았죠? 예.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남겨놓고 554번 풀어봐. 혹시 참고할 사람들 밑에 내가 노란 거 써놓은 거 일부러 안 지웠으니까 이거 보면서 참고하시고 알았죠? 554 지금 풀어보세요. 너무 멍청하지. 어쨌든 가자. 이거 해보려고 했냐 내가?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합시다?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해 주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보다 함수로 해석하자. 이제 할 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바꿔주는 것. 그 등호니까 만나는 교점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 이놈과 이놈의 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뭐가 교점이 모두 뭐하다? 이번에는 그냥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다라고 하자. 알았죠? 그럼 너희들이 이제 fx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에 있으세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됩니다. 함을 봅니다. 함수값 뭐예요? f-1과 f4를 보면 되겠다. 그지? 계산은 생략할게. 이번에는 둘 다 뭐 하면 된다? 0보다 크다. 그지? 왜? 위로 올라가잖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은 뭐다? 일단 서로 다른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자체는 0보다 크면 되겠고 축은 1. 그놈을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위치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위치하고 있으니까 신경은 안 쓸게요. 그래서 이 두 녀석, 세 녀석이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 또는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다 싶죠? 근데 근의 분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문제를 하나 봅시다. 555번. 왜 안 넘어가? 555번 하나 더 봅시다. 자, 얘를 왜 보냐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 근은 이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요 녀석은 그냥 내가 풀게.
자, 뭐냐면 그림을 잘 보면서 해석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fx라는 함수랑 y라고 하자. 원래 너희들한테 지금 풀어볼래? 하려다가 말자.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뭐다? 하나의 교점은 뭐보다? 이보다 작으니까 어디에 있다? 왼쪽에 존재하고요. 다른 한 교점은 어디에 있다? 이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럼 이제 fx라는 그림 그려보세요. 점점 색깔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차 함수 fx는 x축과 만납니다. 몇 개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하나의 교점은 뭐보다? 이보다 왼쪽에 존재하고 다른 하나의 교점은 이보다 오른쪽에 존재한다. 그럼 이를 어디다 두면 돼? 이 안에 두면 되지. 일단 이쪽에다 붙여볼게.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당신들이 뭐 보면 된다고? 한판축.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간다. 지금 문제는 일단 함을 봅니다. 뭐 나오냐면 F2. F2니까 2A 마이너스 2지. 자, 얘가 어디로 가요? 내려가니까 음수면 되지. 맞죠? 자, 여기서 질문. 이 문제는요. 판축은 안 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왜 안 봐도 되는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수식으로 푸는 건 아니야. 말로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푸는 거거나 그림을 보는 거지. 알았죠? 왜 판축은 안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그렇게 길게 되진 않을게요. 어차피 설명이 필요할 거라서. 문제를 원론적인 문제 질문으로 바꿔볼게. 자, 이 질문을 해결을 하면은 저게 해결된다. 자, 질문.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그 그림을 보면서 한 판축을 보는 건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왜 얘가 판축을 안 보는지 알 겁니다. 왜 한 판축을 보게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뭔 개소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짓지 말고요. 똑똑한데? 잘 기억하는데? 자, 갑니다. 왜 한 판축을 봤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가 아까 요 문제 있지, 요 문제. 요걸로 한 번 더 예를 들게. 두 근의 모두 1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함수로 만든 다음에 만나는 교점들을 1보다 오른쪽 위치시켰던 거야. 근데 이 그림을 그렸지. 근데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 거니? 아직 K 때문에 모르잖아. K에 따라서 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다른 그림들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는 만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1보다 오른쪽 위치하는 요걸 만들기 위해서 1 넣었을 때 양수는 만들어주는 거라고. 처음에 함을 갖다 치자. 자, 그러면 1 넣어서 양수가 되는 그림은 무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니. 이런 그림도 있잖아.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실제로는. 그래서 만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사라졌지. 맞지? 그래서 판별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치자. 근데 무조건 저기서 만나? 아니, 1 넣어서 양수인데 두 점에서 만난 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 주는 게 뭐예요? 축의 위치를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판축을 보게 된 거야. 저 문제로 돌아가자. 함 F에서 2를 넣었다. 그랬더니 음수가 됐다. 만 만족하면 판은 안 보는 이유. 일단 최고 차이가 있어야 양수인데 어떤 2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X축보다 내려와 버렸다는 얘기지. 어느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점에서는 이미 당연히 만나고 있을 거야. 그래서 판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축은 축의 비교 대상이 이보다 오른쪽인지 이보다 왼쪽인지를 보는 건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으로는 축이 이보다 오른쪽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에 이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가 여기 있어도 되거든. 축이 이보다 왼쪽이 오른쪽이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은 안 보는 거고 판은 중복돼서 안 보는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자, 결론 외우는 걸로는 두 개의 교점 사이에 뭔가 하나든 두 개든 쿡 찍혀 있다. 밖에 뭐 마이너스 1이 있고 3이 있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밖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두 교점 사이에 뭔가 2가 찍혀 있는 2든 1이든 뭔가가 한 값이 찍혀 있는 그림에서는 함에서 끝납니다. 판축은 무조건 안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나요? 예.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근의 분리 유형입니다. 실근의 부호와 함께 너희들이 2, 3학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바로 이 유형일 거예요. 왜? 원방 짜증나지. 동이동 직방 짜증나겠지. 근데 그건 일회성이야. 1학년 넘어가면 사실 거의 보기 힘들어요. 수투의 극한 정도? 근데 근의 분리랑 실근의 부호는 수학 하에서 나오고요. 수학 1에서 나오고요. 수투에서 나오고요. 미적분에서 또 나옵니다. 계속 너희들 따라다닐 거야. 알았지? 자,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뭐 607번 풀이하면서 바로 오늘 이제 연립방정식 쪽 그쪽 유형 좀 고난도 유형 몇 개 풀어줄게요. 알았죠? 자, 가자. 어쨌든 이게 근의 분리였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풀이 다시 돌아와서 607번을 한번 가볼까? 오, 여기 문제 근데 너희들 잘했다. 질문 안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건가? 시윤이 딱 한 문제 질문인 거잖아. 607번. 민채 씨 바로 그렇게 바로 피식 웃어버리면 너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자, 607번 갑시다. 다른 문제들은 질문 없는 거지. 자, x 7승이 1이 된다라는 걸 만족을 하는 어떤 x에 대해서 뭐 허근 x 이런 거 아니니까 오메가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어쨌든 실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x 7승이 1이 된다는 걸 만족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뭐 하자? 뭔가로서 가능한 어떤 분수에 대해서 이 분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뭐 하자? 모든 합을 다 구해보세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통분해야겠네. 통분하면 깔끔하게 떨어지나? 잠깐만 암산 좀 해볼게. 니 말은 못 믿겠어요. 똑 떨어지겠다. 해보자. 자, x의 7승이 1이 된다는 걸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근데 이게 어때? x의 7승이 1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맞죠? x의 7승 마이너스 1로 옮겨보면 뭐 나와? 일단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6승, x의 5승, x의 4승, 3승, 2승, 1승 3승 어디 갔니? 3승, 2승, 1승 그리고 1까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나오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1 하나랑 얘가 0이 되도록 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x가 뭐라면 1이라면 저 주어져 있는 식 값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자. 준식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얼마야? 2분의 3 이거 하나 찾은 거야. 가능한 값으로. 두 번째로는 뭐다? x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x의 6승, x의 5승, 4승, 3승, 2승, 1승까지 4승 어디 갔고 3승 어디 갔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까지 존재할 거야. 근데 시윤이 와있지 지금? 소름 뒤로 왜 채팅 없냐? 어쨌든 그래서 저 준식이를 뭐 해야 돼? 통분을 해봐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분모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x제곱, 1 더하기 x 4승, 1 더하기 x의 6승까지 다 곱했다 치고 자 분자 갑시다. 와 있었어? 오케이. 분자 갑시다. 통분. 얘에다가는 이거 곱한 거지. 그냥 일단은 쓸게요. x 곱하기 1 더하기 x의 4승, 1 더하기 x의 6승. 두 번째는 x 제곱에다가 곱해지는 게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6승. 에잇.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샴승. 샴승에다 곱해지는 게 뭐예요?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4승까지. 요 녀석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게 이제 분모 문제가 똑똑똑똑 알맞게 떨어지느냐?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 해봐요. 뭐 나옵니까? x의 11승, x의 7승, x의 5승, x. 예, 정리해봐요. x의 10승, 헷갈려. x의 8승, x의 4승, x의 제곱. 예, 정리해봐요. x의 9승, x의 7승, x의 5승, x의 3승. 분모. 정리합니다. 뭐 나와요? x의 12승,
네. x의 10승, x의 8승, x의 6승. 근데 6승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네. 두 개 나오냐? 정리를 해봐야겠네. 아, 뭐 한 거니? 자, 정리했다 치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10승. 10승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x의 8승. x의 8승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x의 6승. 6승이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은 4승. 한 개. 한 개밖에 안 나오고요. x의 제곱. 하나. 그 다음 뭐야? 1 하나밖에 없어? 뭐야 이게밖에 안 나와? 하나 둘 셋 넷 여덟. 오케이 맞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됨? 이 녀석을 정리하면 되겠지. 자 간다. 분자. 내림차순을 쭉 써보면 x의 11승, x의 10승, x의 9승, x의 8승, 그 다음에 x의 7승이 2개. 그 다음에 x의 6승 없지. 그지? 그 다음이 x의 5승 2개. 아이씨, x의 4승, x의 3승, x의 제곱, x까지. 미친 것 같아요,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녀석만 계산을 당신들이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왜? 내가 쓴 게 아니야. 문제가 이런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육승이 어디 갔어? 뭐? 왜 x의 육승이 나와? 뭐라는지 알겠는 사람? x의 7승 1이니까 그것까지 들었어. 아, 그러니까 x의 그래. 너 정말 설명 못하는구나. x의 7승이 1이기 때문에 분모인 x의 12승, 10승, 8승을 뭐로? x의 5승, 3승, x를 고쳐주면은 그지? 6승, 5승, 4승, 3승, 2승, 1승, 1까지 남아있으니까 걔네들은 뭐 하겠어? 사라지고 남는 게 x 6승 하나 남겠다. 이 말이지? 아, 스트레스 받아. 그 다음에 분자는요. 분자도 똑같이 정리해주면 얘가 4승, 3승, 2승, 1승이네. 그지? 그럼 여기로 넘어와서 4승, 3승, 2승, 1승으로 가주면 됐죠? 그럼 얘는 2야. 맞죠? x 7승 1이니까. 그리고 5승은 원래 2개였고 4승은 하나 있었는데 얘가 x의 4승 되니까 x의 제곱 뭐래? x의 4승 2개. 그 다음에 x의 3승도 얘 하나 있었는데 얘도 x의 3승이지 2개. 2로 묶었다고 치는 거야 지금. 그래서 x 제곱과 얘는 x. 그래서 얘랑 같이 합쳐서 하나. 그러면 얘도 하나로 묶어버리고 나면 요거 싹 묶었다 그치? 그럼 분자에는 얘네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뭐야? 이거거든. x의 5승, 4승, 3승, 2승, 1승, 상수 1까지 더했을 때 걔가 나온 게 뭐야? 마이너스 x의 6승이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괄호 속에 있는 거 자체가 마이너스 x의 6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약분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와 2분의 3.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 얘기겠지. 됐음? 됐음? 네, 이렇게 나옵니다. 끝! 여기까지. 자, 뭐 이런 형식으로 유형 자체가 좀 난이도 높은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유형이래. 유형 자체된다. 쏘리.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죠. 근데 뭐 유형별로 기본적인 풀이가 나오는 것들은 당신들이 당연히 익혀둬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설명했고, 오늘 해야 되는 녀석 연립 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미 연립할 줄 알지? 그지? 어떻게 연립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서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을 좀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응용형이라고 해서 보통 고난도 또는 심화 유형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좀 익혀두시고, 첫 번째 유형은 됐다 싶은 거예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공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프린트를 나눠줄려 했는데 그냥 가자. 자, 공통근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뭐다? 간다이? 여기 한 두 줄?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는 비워놓고 문제를 바로 가보자. x제곱에 플러스 kx 플러스 2는 빵.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는 빵. 이 두 녀석이 뭐하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그때의 뭐 하자? k의 값과 공통근을 구하시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뭐 이미 당신들 당연히 다들 풀 줄 알 거라 바로 설명할게요. 공통근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 게 기본이다? 첫 번째,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둘 다요. 두 번째는 그 얻은 알파에 대한 두 식을 딱 두 개 중 하나입니다. 더하기 아니면 빼기예요. 알았나요? 끝. 이게 이 유형 설명 끝. 그럼 지금 밑에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오직 하나의 공통을 갖든 그냥 뭐 한 개의 공통을 갖든 그냥 공통근 두 개를 가지는 뭘 하든 상관없이 일단 공통근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 하자? 얘를 알파라고 두고 대입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너희들이 대입하는 일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식을 보면서 대답을 해보자. 민채야, 두 식을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 그랬어. 빼야 되겠죠. 왜요? 그렇지.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 지금은 빼는 게 맞아요. 알파 제곱, 알파에 대한 이차항이 사라져야 되니까. 근데 더하는 일도 있다 그랬지. 더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 최고차항에서 음수라서가 아니고, 최고차항에서는 똑같다 치자. 뒤에는 식의 생김새 1차항 상성이 좀 다르게 생겼어. 알았죠? 그럼 더한다고 해서 알파 제곱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왜 더할까? 1차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1차항이든 상수항이든 사라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사라지는 게 누가 사라지냐면 K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알파만 남기려고 하는 거야, 그때는. 알았죠? 지금은 K가 안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은 빼기가 맞습니다. 간다. 뺐다. 그럼 뭐야? K-2 알파 둘이 뺐다.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K-2 맞나요? 그러면 K-를 묶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1. 어머,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네? K가 이거나 또는 알파가 이거나. 자, K가 2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지. K가 2가 되면은 두 방정식의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분명히 두 개 다 공통근이 생기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려고 했거든. 그래서 탈락. 그래서 공통근이 1이고요. 1 넣어줘서 나오는 K가 뭐예요? 위에든 밑에든 넣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3 되겠죠. 끝.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유형, 공통근.
알았죠? 자, 요거는 이번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연립입니다. 연립. 근데 같이 설명을 한 것뿐이고. 두 번째로는요. 부정방정식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랑 그 다음 유형이 메인인데 이 부정방정식은 있잖아. 사실 이게 연립에서 내야 되냐? 아,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 이미 내신고생을 푸는 동안에는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 그쪽 파트에서 이미 너희들이 만났었던 거야. 한 번은. 오케이? 자, 부정방정식의 정의부터 생각을 하자면 지금 이게 어느 단어? 연립방정식 단어. 연립을 해야 돼. 식이 몇 개가 있다. 미수가 몇 개가 있다. 3개짜리는 이제 교육과정에 사라졌기 때문에 두 개가 되면 연립입니다. 근데 미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대. 그런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상식적인 얘기에서부터 출발하면은 함수에서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데 도대체 왜 연립하는지 알겠어? 함수에서 연립을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일종의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1차 함수 또한 어떤 식이야? 문자가 되는데 식 하나. 부정방정식. 그 부정방정식의 해는 지금 값이 너무 지저분하지. 그냥 이렇게 갈게. 예를 들어서 x에 2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합니다. x에 3을 넣고 y에 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도 성립하고요. x에 4를 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성립하고 x에 2분의 1을 넣고 y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도 성립합니다. 무수히 많은 해들이 존재하지.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이지. 맞죠? 그래서 일종의 함수는 부정방정식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방정식이야, 결국 함수 또한. 그래서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연립을 하는 거지. 알았죠? 함수에 있는 점들은 다 만족하는 해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점과 밑에 있는 점. 위에 있는 함수와 밑에 있는 함수가 동시에 만나는 점은 동시에 지나는 점이고 동시에 지나는 거란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근을 말하는 거지. 일종의. 어쨌든. 자, 그럼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라고 할까? 풀이 유형이라고 할까?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실수조건, 다른 하나는 정수조건. 반대로 하자. 정수조건 그리고 하나는 실수조건. 자, 간다. 정수조건부터. 어떤 부정방정식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성립하도록 하는 뭘 해주세요? 정수해의 순서쌍을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뭐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설명을 해준 거는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하여 적당히 변형한 뒤 인수분해를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적당히 변형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차식도 마찬가지지만 보자마자 딱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너무 이지고 보통은 보자마자 안 보이거든. 그지? 그래서 뭔가 어떻게 바꾸세요라는 변형 형태의 그 구조가 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상수항을 어떻게 바꿔야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상수항을 무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 0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그래서 상수항을 무시한 채로 뭐합니다? 일단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끝나요. 좀 이따 예시 가지고 가보고요. 실수 조건은 실수의 성질 사용하는 거지. 뭐야? 제곱, 는영꼴. 근데 이것만 나올까? 아니요. 하나 더 나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꼴을 못 만들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뭐 한다? 한 문자에 대해서 한자는 뭐야? 한 문자. 한 문자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저걸 만족하도록 하는 x나 y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알았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실수 조건 유형입니다. 갑니다. 너무 쉬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예시 첫 번째 시간 많이 없지.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요. 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를 구하시오. 또는 이걸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기타 등등등등. 오케이? 그런 류의 문제들. 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는 거는 아니다. 상수항이 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3이 아닌 뭔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무시하고 인수분해한다 치면 이거 어떤 인수분해야? 문자가 2개짜리 인수분해.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지. 그때 x로 묶었다 치자. 그때 내림차순 정리하는 또는 문자가 여러 개인 거 인수분해 하는 거는 그 뒤가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공통인수가 발생을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했던 거야. 그럼 남아있는 1은 도대체 어디 갔어요? 뒤에 따로 붙이거나 넘기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남는 거 뭐임? 지금 맞게 했냐 근데? 그럼 뭐임? y-1랑 x-1이 곱해지면 뭐다? 근데 여기서 x, y는 정수라 그랬어. 정수 빼기 정수, 정수 더하기 정수는 뭐야? 정수. 얘도 정수 빼기 정수니까 정수. 그럼 정수와 정수에 곱하면 뭐다? 당연히 정수가 되는데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이 앞에 있는 정수, 정수들은 다 뭐임? 약수. 그럼 지금 1밖에 없으니까 1. 4라면은 1, 4, 2, 2. 6이면은 1, 6, 뭐 2, 3, 3, 2, 6, 1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지금은 1, 1밖에 없고 근데 그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뭐뭐 나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각각에서 나오는 x, y를 찾아보면은 이 x는 뭐고 y는 뭐고 x는 뭐고 y는 뭐다가 나오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 y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면 둘 다 3이니까 그냥 3. 지금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의 정수 x, y라고 해서 이게 답일 겁니다. 또는 자연수라고 해서. 알았죠? 알았죠? 이게 바로 정수 조건의 부정망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 조건에서의 부정망정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아 뭐야? 그 첫 번째 형태는 너무 밑에 썼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이다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을 거야. 딱 보자마자 보이나? 얘네 가지고 뭐 만들어? 완전 제곱식. 상수항 누구만 갖다 썼다? 1만 갖다 썼다. 그럼 남은 4는 뒤에 있는 놈들이 같이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럼 상수항 다 썼지? 그럼 이제 우변에는 뭐밖에 없음? 무조건 0밖에 없음. 즉 우변에는 0만 남도록 상수항까지 다 써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네. 그래서 x는 뭐고? y는 뭐다? 이게 실수 조건의 부정망정식의 첫 번째 이유.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문제. 아이 숨차. 맞냐?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잠깐만 문제 좀 보자. 왜 안 보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자. 자 이번에는요. 이 문제입니다. 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 구하기. 됐죠? 이겁니다. 고영 씨.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응? 그렇지. 제곱식 합골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x 가지고 만들어야지. 만들었다 치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 이거 어떻게 2차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제곱식 못 만들잖아. 이런 문제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왜 안 나오냐면 보통 항 3개짜리 제곱식도 있을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방금 같은 방식으로 못 만들어. 그래서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하자?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괜히 쓸데없이 y로 나는 해야지 하면서 틀리지 마세요. 답은 나오지만 검토를 안 해보거든 쌤들이. 그래서 y로 괜히 했다가 지저분한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풀이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이놈에 대해서 x가 뭐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이 뭐 하자? 판별식 0되자. 중근을 가지자. 그래서 슉슉 갑니다. 2. 슉슉 갑니다. 그래서 얘가 뭐 되자?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실근이니까. 자, 정리해볼까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6y 플러스 마이너스 9. 양면에 마이너스를 붙여줬더니 y에 대한 완전 제곱이 나오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y는 그럼 y가 3이니까 집어넣어버리면 그때 나오는 x값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그렇게 딱 한 쌍 나오고 끝. 이게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알았죠? 요것도 잘 기억해놓고 이거는 언제?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나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부정방정식 좀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누구? 정수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정수근,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할 말이 좀 많아요. 풀이가 어디서 나와?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풀어주는 방법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좀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이 여기에 걸리. 알았죠? 자, 정수근 문제는 2차 방정식에 뭐라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 까먹지 마세요. 알았죠? 자, 간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한번 볼 거냐면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어떤 문제를 한번 볼 거냐면 이거는 개념 설명 따로 없음. x제곱에 플러스 n-1의 x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념에 대해서 두 근이 모두 뭐 하세요? 정수가 되세요. 그때의 m을 찾고요. 그리고 그때의 근도 찾아주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정수. 정수근이죠.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근과 계정했어. 그래서 나는 두 근을 뭐라고 잡을래? 일단 알파와 베타라고 잡을래요. 알파 베타의 합 얼마예요? 알파 베타의 곱 뭐예요? 자, 두 개 썼지?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두식을 왜? m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고 나면 뭐가 됐어, 얘들아? 이걸 만족하는 정수 알파 베타 찾기. 호영아, 끝에 가서 왜래? 이걸 만족하는 정수 알파 베타 찾기. 정수근이니까 알파 베타가 정수. 무슨 문제가 됐어? 무슨 문제가 됐어? 부정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극락의 세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적당하게 연립을 해주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문제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마지막 이용이 되는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정수근은 다시 한번 뭐다? 그냥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극락의 세관계며 거기에서 부정방정식이 슬쩍 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방정식 안 배웠으니까 에이 안 나오겠지 하기에는 있잖아. 요 문제 있지, 요 문제. 또는 요 문제. 사실은 중학생한테 풀라고 해도 풀어.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이번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고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해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중간고사 때는. 근데 가끔 내요. 쌤들이. 알았지? 부정방정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해줍니다. 어쨌든 그 이하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음?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연립 방정식까지 오늘 끝난 거야. 고난도 유형들까지. 그리고 오늘 했던 근의 분리, 실근의 부까지. 혹시 깜빡했던 거에 있겠지 뭐 몰라서 뭐 몰랐던 녀석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어디까지? 연립 방정식에 대한 내용 싹 다 풀어놓은 것까지가 오늘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너희들 학교 시험이 아직 정확하게 시험 범위가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연립 방정식까지는 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끝났고 요거 가지고 이제 진행하면 되고 자, 학교 시험 대비로 넘어가는 다음 단원 기출문제 다음 교재 기출문제 모음을 하는 동안에는 혹시 중간에 너희들 학교 시험이 범위가 나오면 거기서는 연립방정식은 빼도 돼요. 너희들 학교 시험에 맞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래? 고차? 고차면 맞다. 종초는 나왔었다. 종촌이 맞아. 3, 4차. 그 오메가까지 딱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연립방정식 오늘까지만 숙제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모음 하는 동안에는 고차까지 마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연립 없을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고생들 했고요. 호영이 끝에 가서 갑자기 너무 쉬운 거 했지 오늘. 너무 쉬운 거 했지 오늘. 아하. 자, 어쨌든 오늘 클리닉 시윤이는 어차피 일요일 날 올 거고 시윤이는 그거 화요일 날 했었어야 되는 클리닉 일요일 날 해서 와서 검사 받고 민채도 화요일 날 했었어야 되는 거 이제 오늘 해왔죠? 그거 그래요. 자, 어쨌든 항상 요거 검사 해놔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 조교쌤이 자꾸 까먹고 있어서 내가 검사 좀 하려고 해놨는데 어쨌든 고생드렸고요. 잘 가고 다음 주에 봅시다.